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스 사우스 스트립을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스 사우스 스트립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모멘트를요,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난 시간에 이스트 웨스트 스트립은 이제 모멘트를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구해 나갔죠. 그죠? 지금은 이제 직각 방향으로 모멘트를 구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뭐 다른 게 전혀 없죠. 이제 이 디렉션만 90도 바뀐다는 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단 이제 요번 노스 사우스 쪽으로는 교재에 좀 에러가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책을 쓰다 보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새겨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러 몇 개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스 사우스 쪽의 설계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번 강의보다는 훨씬 이제 편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또 복습 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은요, A1, B1, B2, B3 이쪽 스트립을 설계할 때 나오는 숫자들이고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A1, A2, A3 이쪽 스트립을 설계할 때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엣지 스트립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엣지든 중간부 스트립이든 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짧은 변에 대해서 4분의 1을 취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짧은 변에 대해서 4분의 1을 취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L1은 4.5m고 이제 L2는 이게 이제 꽤 크죠. 이게 L2는 얼마였습니까? L2는 여기 보니까요. 5m, 6m 이게 짧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4로 나눈 것이 칼럼 스트립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칼럼 스트립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이렇게 짧은 변에 이 4분의 1이 칼럼 스트립이 된다.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미들 스트립으로 할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멘트가 강하게 걸리는 존을요. 모멘트가 강하게 걸리는 존을 이 짧은 변의 4분의 1 또 이쪽으로 4분의 1 이렇게 본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4.5m거든요. 여기 이제 기둥 중심부터의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4분의 1을 택하면은 이제 1.12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부 기둥에 이제 그 스트립 폭이 1.25로 양쪽 잡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요만큼이 이제 칼럼 스트립으로 잡힌다. 칼럼 스트립의 폭으로 잡힌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칼럼 스트립으로 잡히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칼럼 스트립의 폭으로 잡히겠죠.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 나머지 부분이 이제 미들 스트립이 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half 미들 스트립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쪽으로 붙는 미들 스트립이고, 얘하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붙는, 그죠? 이쪽으로 여기 붙고, 또 이쪽은 또 이쪽으로 붙고, 미들 스트립은 양쪽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중앙부의 칼럼 스트립은 두 개의 미들 스트립을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엣지부, 단부. 엣지부의 칼럼 스트립은 한 개의 미들 스트립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미들 스트립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 미들 스트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만큼은 미들 스트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만큼이 미들 스트립이 되는 거예요. 반원 일로 가고, 반원 일로 가겠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복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변을 가지고 간다고요? 작은 변, 단변, 짧은 변. 됐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왜 1.375가 됐느냐? 여기 이제 벽체 때문에 이렇게 나가 있죠. 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칼럼도 있고요. 나가줘야 되죠. 얼마큼 나갔냐면은 0.15만큼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37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칼럼 스트립과 미들 스트립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결정이 됐죠? 뭐가 결정이 됐냐면은, 뭐가 결정이 돼야 되냐면은, 폭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스트립의 폭이. 스트립의 폭은 이 내부 스트립은 양쪽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가 온다 그랬잖아요. 두 개의 미들 스트립이 온다. 그래서 넓죠. 두 개가 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폭이죠. 미들 중앙부의 칼럼 스트립의 폭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엣지 쪽의 폭은요.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한 개의 미들 스트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요. 이제 3m가 되는 거예요. 3m. 얘는 5.75m가 되는 거죠. 3m가 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그렇죠? 1.675, 1.375, 3m가 되고요. 5.75. 요거 두 개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 작업은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구했죠. 칼럼 스트립의 폭, 미들 스트립의 폭이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L2 전체 폭을 구한다 그랬죠. 그죠? 스트립의 폭이죠.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2. 이쪽에 스트립의 폭은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칼럼 스트립의 폭, 미들 스트립의 폭. 이거는 전체 스트립의 폭. 그죠? 이건 중앙부 스트립, 요건 엣지 스트립. L2 곱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LN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LN은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4.5가 되니까 이 기둥 끝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이제 이 기둥이 이쪽으로 이게 500이잖아요. 250을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250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요 순간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엣지 칼럼 스트립과 미들 칼럼 스트립 중간부에 있는 미들 그 미들입니다. 미들 스트립이 아니고요. 중간부에 있는 칼럼 스트립의 LN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얘는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요 긴 변의 반씩을 빼주는데 여기는 짧은 변의 반을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
칼럼이 어떻게 누워 있는가에 따라서 LN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4.1이 되는 거죠. LN이, 그렇죠? LN이 4.1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이제 4.5에서 이제 4.2가 되는 거죠. 150씩 300을 빼주니까. 그렇죠? 이해가시죠? 여기 이제 곳곳에 이렇게 이제 함정이 숨어 있죠. 뭐 조금씩 다 틀리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눈으로 공부해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고요. 좋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눈으로 해서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처음부터까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틀리면은 이제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서술하는 그런 문제를 탈피해서요.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뭐 틀려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풀이 과정도 중간중간에 괄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괄호를 메꾸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가 좀 있더라도 실수가 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total spherical moment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똑같은 표를 north, south, slab, strip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면서 기입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괄호로 해놓는 겁니다. 여기 괄호로. 그러면 이제 괄호를 이제 메꿔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괄호를 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괄호를.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이렇게 또 사지선다형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사지선다형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서 계산이 크게 틀려버렸다 이거죠. 틀려버리면은 틀려버린 그 계산을 가지고는 이 사지선다형에 있는 그런 정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서 틀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답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지선다형으로 드리게 되면은 여기 딱 안 떨어지면요. 여기 어디선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수정이 가능하겠지요. 다양한 아주 재미있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교재에 에러가 하나 발견됐죠. 여기 보시면요. 요 22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12.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12.1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틀렸어요. 여기 계산이 틀려버렸어요. 근데 왜 틀렸냐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놓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주어진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제가 제대로 써놓은 요 내용을 보시고 정답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눈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하면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제가 다 풀어놨어요. 여기 4.2가 여기서 온 거죠. 그죠? 공식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슬라브 설계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칼럼의 unbalanced moment죠. 칼럼에 이제 의해서 unbalanced moment. 칼럼에. 그죠? 그래서 기둥에 의해서 지탱될 모멘트이기 때문에 슬라브 모멘트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율학습으로요, 뭐 시험 공부도 될 겸 수정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적을 안 드린 부분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
수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신 게 B1, B2, B3 스트립에 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B1, B2, B3, B4로 쭉 내려가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멘트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 모멘트를 구하려면은 토탈 스테디컬 모멘트를 알아야 되고 토탈 스테디컬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변수들이 디멘전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틀려버리는 거죠. 난감하죠. 그죠? 예. 여기 이제 기본 체력입니다. 우리 슬라브 설계에. 자, 이렇게 B1, B2, B3를 설계해 봤고, 우리가 틀린 데 하나 찾았고요.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A1, A2, A3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즉, 우리가 이제 엣지에 있는 스트립을 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보이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LN 같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기둥이 어떻게 놓여지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A1, A2, A2 스트립은 조금 더 심각하죠. 여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칼럼에 의해서 발생하는 언밸런스드 모멘트니까 얘는 크게 슬랍 설계에는 지장을 안 준다 그랬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 슬라브 설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X표만 쳐놓고요. 답만 써드렸습니다. 정답을 써드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율학습에 의해서 한번 요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많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 쭉쭉쭉 뭐 연이어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설계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2가 12.6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수를 잘 아까처럼 잘 대입을 해 보시면은 틀린 데는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틀리니까 뭐 줄줄이 아래가 이제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틀리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여기를 바로 잡으면은 여기는 바로 잡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표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태티컬 모멘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멘트 개수가 중요하죠. 그죠? 모멘트 개수. So this is moment coefficients. So we will pick up these coefficients based on your boundary conditions. Right? And we calculate the bending moment diagram. This bending moment diagrams then must be divided into, yes, the moment which is taken by column strip and the moment which is taken by the middle strip. Okay, this is a bending moment diagram that we calculated for A1, A2, A3 direction, which is a edge strip of the slab, and we have a total statical moment for the exterior span, and we have another moment for interior span, which is 70.2, 66.8 kilonewton meter. It is a north-south direction, even if it looks like a east-west direction. In A1, A2, A3 is a spanning vertically. Look at that, A1, A2, A3 spanning vertically, which is north-south direction, and a B1, B2, B3, B4 same as, even though I plotted it's like a east-west direction for convenience. Don't get confused. Okay, we have a moment which is not divided into the column strip and middle strip yet. So this moment must be divided into the moment which must be taken by the column strip and the moment which must be taken by the middle strips. Okay, and the number in parentheses represents a moment coefficients that you picked up from the table based on boundary conditions.
Okay. And this is the moment for a B1, B2, B3 strip, which is interior strips, where we have a total statical moment here with the moment coefficients. And also this moment must be taken by the column strip and the middle strip at the same time. Here I'm not going to go through how we divide to get 60 and 40% anymore, because we know I have given you enough information many times. By the way, we have a 60% is taken by the column strips, 40% of the total statical moment must be taken by the middle strips. For example, positive moment for exterior span. So that's a positive moment for interior span, and this is a exterior edge of the exterior span, interiors for interior spans. Okay, and we have similar this is the strip that we learned from east to west direction. Sorry about that, but anyway, this is review. Okay. 그리고 이 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컬럼 스트립과 미들 스트립으로 토럴 스태티컬 모멘트를 분배시킨 그런 그림이죠. 이제 노스 사우스 디렉션에 대해서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교재 내에서는요. 이 강의 자료 내에서는요. 이 그림은 뭐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제 제가 강의 준비를 위해서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께서 자율학습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숙제로 다 냈었던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다 자기 숙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율학습이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노스 사우스 디렉션을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학업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60%, 40%, 60%, 40%. 그리고 이제 이 엣지 쪽에 엣지 빔이 없는 경우에는 100% 다 칼럼 스트립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여기 내부에도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 모멘트하고 여기 모멘트가 다를 때는요, 그렇죠, 큰 모멘트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주 설명이 잘 됐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단 요거를 이제 노스 사우스 스트립으로 뭐 A1, A2, A3 나오겠죠. 또는 B1, B2, B3 나오겠죠. 그런 이런 모멘트,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 컬럼 스트립과 미들 스트립으로 잘 분리가 된 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슬랍 설계의 하이라이트죠. 노스 사우스 스트립에 대해서 모멘트를 한번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엣지 스트립을 보면요, 여기 이제 엣지 스트립의 모멘트도 뭐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엣지 스트립의 이 모멘트는 미들 스트립은 안 가져가죠. 전부 컬럼 스트립이 담당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컬럼 스트립이 담당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이 엣지에 발생하는 이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들, 여기는 이쪽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엣지에 발생하는 컬럼 스트립 토탈 모멘트도 전부 컬럼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100% 1. 그죠? 100% 1 다 컬럼이 가져가고, 또 요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도 다 컬럼 쪽으로 다 편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엣지 쪽에서 발생하는 토럴 스태티컬 모멘트는 이 엣지 쪽에 빔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토르저널 리지디티가 굉장히 약해서 모멘트를 미들 스트립이 받아갈 능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엣지 빔이 없으면은
토션 강성이 없기 때문에 미들 스트립이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가 칼럼 스트립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요. 여기는 이제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도 다 이 스트립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잘 이해가시죠? 이건 표 13.6을 보시면은 거기서 나온 숫자들이죠. 한번 가서 볼까요? 그래서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죠. 이 월 모멘트 여기죠. 그죠? 월 모멘트 13.6의 월 모멘트. 이 월 모멘트는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바깥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스트립 칼럼 스트립 쪽으로 편입이 돼야 되겠죠. 단 여기 이제 OGT가 있죠. 이제 좀 틀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산은 나중에 수정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진행이 되오죠. 이게 엣지의 부 모멘트. 그렇죠. 여기 이제 엣지라는 거는 이제 엣지 요 끝을 얘기하는 거죠. 엑스테리어 스팬의 엣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테리어 스팬의 정 모멘트 가운데 올라와 있는 정 모멘트는 이제 나눠지죠. 40%, 60% 가져가죠. 40%를 줬죠. 근데 이쪽은 없으니까 전부 40%를 이쪽 미들 스트립에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요, 여기서 오는 거랑 이렇게 이제 합승을 하죠. 그죠? 합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0이죠. 아무것도 안 가죠. 100%가 다 이렇게 가져가지만은 여기서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하고 합해지죠. 이렇게 합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멘트, 엑스테리어 스팬의 부모멘트. 여기에도 이제 75%하고 25%인데요.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이쪽은 없으니까 다 얘가 가죠. 25%는 다 일로 가죠. 미들 슬랩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월 때문에 발생하는 부모멘트 합해주는 거죠. 그죠? 자, 기계적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이제 미들 스팬의 정 모멘트도 6대4로 나눠지는데 이쪽이 없으니까 다 40%는 다 미들 스트립으로 가고 또 기둥의 월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모멘트가 합해지죠. 그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우리가 스트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부에도 역시 이제 표 13.5 여기도 이제 아까 봤고요. 표 13.5 한번 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표 13.5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모멘트들이 이제 토럴 스테리컬 모멘트죠. 이거는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를 기둥 스트립과 미들 스트립으로 분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그림처럼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되는데요. 이 위에서 아래로 그림 이 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얘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런 그림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겠지만은 그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 이 값들이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OGT죠. 자율학습으로 수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들이 이제 눈에 익으시죠.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죠. 왜? 양쪽에다 미들 스트립을 하나씩 다 꿰차고 있죠. 여러 번 얘기했죠. 중간에 있는 엔테리어 스트립은 우리가 미들 스트립이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쪽은 왜 스트립이 왜 슬라브가 없습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가 이쪽을 설계를 해서 이쪽을 동일하게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36.7은 맨 끝반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토션, 이 미들 스트립의 토션 강성을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하중을 태우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기는 하중을 태우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엣지빔이 흘러가 주면은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엣지빔이죠. 엣지빔이 이렇게 생성이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미들 스트립도 어느 정도 토션 강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죠? 근데 여기에 쭉 들어가 있는 요 빔이 요 예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미들 스트립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all 마찬가지고요. 토션 강성이 미들 스트립에는 없다. 그래서 하중은 여기는 태우지 말자. 이 스팬에는 태우지 말자. 그런 뜻이니까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시험 문제 왜 엣지 쪽에 엣지 빔이 없는 경우에 왜 우리가 모멘트를 분배할 때 미들 스트립에는 모멘트를 0으로 처리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간단하게 반 문장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미들 스트립의 슬라브의 토션 강성은 없다라고 본다. 또는 무시한다. 이런 식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뭐죠? 그렇죠. 이렇게 모멘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엑스테리어 스팬에 우리가 정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 모멘트. 엑스테리어 스팬에 정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쪽으로 분배가 발생하죠. 그래서 6대 4라 그랬어요. 60%는 그렇죠. 칼럼 스트립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40%인데 양쪽에 우리가 미들 스트립을 두 개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 가고요. 그죠? 여기 20% 오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네거티브, 엑스테리어 스팬의 네거티브 모멘트죠. 여기는 이제 75대 25였나요? 75, 4분의 3을 계속 칼럼 스트립의 슬라브가 가져가고, 그래서 25%를 반 나눈 값인 이제 0.125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0.125, 요거는 이제 비율이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실제로 모멘트 크기죠. 여기 있는 게, 그죠? 요것들이요. 자, 그 다음 스팬의 중간에 있는 정 모멘트도 20대 20, 40을 우리가 양보를 하고요. 미들 스트립 슬라브에 60%는 얘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스팬의 부모멘트, 여기도 역시 75대 20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